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제 추모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도 나흘 새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이미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오후 6시에 끝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참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걸까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긴 합니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네,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의견과 그리고 아동학대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상조사 그리고 교권을 보호해달라 이게 가장 큰 주제 같은데 오늘 보면 이제 잠깐 나왔지만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내면서 교사분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교사는 학교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해요. 네, 원래 이렇게 의견이 갈릴 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놀란 건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어떤 학교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90% 가까운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 지지한다. 우리가 아이들 가정교육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즉 교권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전직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동료 아직까지 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 아주 작은 이벤트라도 교사 개인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고 법적인 분쟁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신고이고요. 네.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교사한테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법적 분쟁도 선생님들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동학대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동학대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를 꾸중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혼을 냈다. 이런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훈육을 할 수 없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제대로 지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학교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아이를 왜 혼내셨어요?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길래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바로 경찰에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학교에 민원만 제기해도 네. 현행법상으로는 학교장이 그 자신의 부하 직원을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경찰에?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에서 시작된 것도 결국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에게는 매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추모도 주목이지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권을 좀 보장하다. 그리고 이번에 서희초 교사의 경우에는 진상조사가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경찰이 지난 8월 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례적으로 혐의점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물론 경찰도 이제 휴대폰 포렌식이 어렵고 그런 거에 따라서 수사가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주변 교사들의 증언 또는 그 가해 학부모님들의 핸드폰 검사, 핸드폰 조사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막연히 어렵다라고만 해버리니까 그 국민들의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분들 중에서 현직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얼마나 연락을 했고 이런 것들조차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로서는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추모 집회는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교육당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놨는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벌써 며칠 안 됐는데 나흘 새
교사 세 분이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재는 교사 개인이 오롯이 그 민원에 응대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법적인 분쟁이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아까 말한 것처럼 학대입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다 방어도 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도 변호사도 예를 들면 네. 본인 비용으로 고용하고 고용을 하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에게 조사가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심리적 압박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용인에 있는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1년 남긴 교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교단에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른바 베테랑 교사고 많은 일을 또 겪어보셨을 텐데도 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민사적, 형사적 분쟁이 다 섞여 있는 사건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체육 교사이신데요. 체육 수업을 하다가 잠시 이제 그 장염 배탈이 나셨대요. 잠시 화장실을 가시는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한 학생이 찬 공이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건 소위 학교 안전사고라고 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실비 지원이 되고 흉터 치료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의 책임을 묻겠다고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에 고소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과실치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는 이게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좀 집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공교육을 특히 멈출 수는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학습권을 좀 지키는 부분에 대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 건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 일수를 맞추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해임 파면을 운운하면서 선생님들을 겁박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네. 그에 따라서 재량 휴업일을 철회하는 학교들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도 선생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학습권 침해를 유발한 건 오히려 교육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집회도 일부러 오후 시간대로 잡으셔서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모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학습권 침해는 막으려고 하셨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징계 방침이 아직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법 적용의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징계라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징계권자의 재량적 판단만 있다면 충분히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는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 처분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네. 이번 1회 집회만으로 그런 중징계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징계를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경징계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하나가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강화 종합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일부터 뭐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일예로 수업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누가 보살핀다는 것인지 그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만 하라고 하면 학교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혹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방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거에서 학폭 아니면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학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학대.
아동학대 부분에 네. 대한 정책적인 것은 이제 교육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선생님을 직위해제하던 안 좋은 이제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직위해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동학대 처벌 관련된 절차 자체에도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거는 교육부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조속히 그런 어떤 입법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교권보호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법 오늘 뭐 이 법안을 빨리 개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교권회복 4대 법안인데 이 부분이 입법이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교사들이 느낀 어려움이 좀 많이 해소는 됩니까? 일부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다만 지금 교권회복 4대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동학대 관련된 법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막강한 학부모들의 어떤 권한이 아동학대를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방안들도 다 의미를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까지도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학교장이나 학교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 교육부나 법무부가 이제 공동 전담팀도 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교원 대상 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바뀌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교권이 신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무조건 다른 형사사건에 준해서 무조건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수사가 개시가 되면 선생님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고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혐의여도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에서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경찰이 좀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방안이 조금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이제 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이 맡으셨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주로 제가 하는 사건들이 이제 억울한 소송에 시달린 선생님들을 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좀 기억에 남는 사안 같은 게 있으시면 좀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바로 불과 지난주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넘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혐의 사실을 보면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A 학생을 꾸중했다가 혐의 사실입니다. 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꾸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화해를 시키고 또 어떤 정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학생 앞에서 꾸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범죄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 도대체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모범이 되고 편하게 또 많은 것을 알려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또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그 집회에도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미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